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창원 LG 대 수원 KT. 창원 LG는 올 시즌 리그 최상위권답게 탄탄한 수비 구조와 경기 운영 능력을 강점으로 삼고 있다. 홈 기준 평균 75.5득점 68.2실점이라는 수치는 공격 효율이 폭발적인 팀은 아니지만 철저히 페이스를 통제하며 상대의 리듬을 흔드는 쪽에 방점을 둔 운영의 결과다. 특히 수비 효율이 리그 1위에 달할 정도로 견고하고 리바운드 이후 속공보다는 세트 오펜스를 통한 정돈된 득점 루트를 선호한다. 다만 최근 들어 타마요와 양홍석의 부상 이탈로 인해 포워드진의 공백이 뚜렷해졌다. 타마요는 경기당 평균 11.3득점 4.9리바운드로 공격 밸런스의 중요한 축이었고 양홍석 역시 10.1득점 5.6리바운드의 꾸준한 생산력을 제공하던 선수다. 이들의 부재는 경기 내볼 운반과 외곽 수비 로테이션에서 미묘한 조정이 필요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 LG는 홈에서 72%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며 여전히 리그 최강 수준의 수비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득점 분포는 70에서 80점대에 고르게 형성되어 있고 상대를 70점대 이하로 묶는 빈도가 절반에 육박한다. 이는 상대 팀이 높은 득점 페이스로 몰고 가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하며 공격 리듬이 완성되지 않은 팀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압박 수비로 템포를 조절하고 리드 상황에서는 철저히 공격 시간을 소모하는 안정된 패턴이 반복된다. 경기당 평균 어시스트 대비 턴오버 비율에서도 효율적 관리가 보이며 이는 불필요한 실책을 억제하고 적정 득점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수원 KT는 최근 들어 공격 흐름이 개선되며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팀 구조상 수비 불안이 뚜렷하다. 원정 기준 평균 74.8득점 79.0실점이라는 수치는 공격 효율을 무색하게 만드는 수비 공백을 드러낸다. 특히 하윤기와 카굴랑한 한의원의 결장은 전술적 스페이싱과 골 및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하윤기는 경기당 10.9득점 6.4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미드레인지와 페인트존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던 자원으로 그 공백은 리바운드 점유율의 하락과 함께 상대 세컨드 찬스를 허용하는 원인으로 이어졌다. 김선영의 복귀는 분명 반가운 전력 보강이며 그의 볼 핸들링과 돌파 능력은 상대의 수비를 흔드는 즉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인사이드 자원이 제한된 탓에 외곽 의존도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효율 대비 기복이 커졌다. 리그 상위권 팀 대비 수비 효율이 떨어지며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80점을 상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 3경기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반복되었고 경기 후반 수비 로테이션 붕괴로 리드를 유지하지 못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되었다. 여기에 평균 턴오버 비율 역시 리그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교착 상황에서는 볼 관리가 흔들리는 양상이 있다. 팀 전체 공격력은 향상되었음에도 상대의 견고한 수비에 맞서 균형 있는 공격 루트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맞대결은 두 팀 모두 페이스가 느린 경기 구조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고득점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창원 LG는 홈에서 수비 효율이 극도로 안정된 팀이며 KT는 공격 의존도가 높은 구간에서 리바운드 균형을 잃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리듬이 늘어지는 중반전 구간에서 득점이 묶일 가능성이 크다. LG는 홈에서 높은 집중도로 초반 흐름을 장악하겠지만 포워드진 공백으로 인해 외곽 공격에서의 선택 폭이 줄어들면서 점수차를 크게 벌리기보다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운영할 공산이 크다. 반면 KT는 외곽 중심의 공격으로 맞불을 놓겠지만 골 및 수비가 흔들리면서 후반 승부처에서 집중력 저하를 피하기 어렵다. LG의 전형적인 로우포스트 수비와 상대의 공백이 맞물리면 중후반에는 다시 LG 쪽으로 경기 균형이 기울게 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보아 이번 경기는 페이스가 완만하게 흘러가며 150점대 초중반의 총점이 예상된다. 수비 중심의 흐름 속에서 창원 LG가 후반 경기 운영력을 앞세워 근소한 우세를 지킬 공산이 크며 언더 양상 속 창원 LG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삼성화재 대 대한항공. 삼성화재는 감독 대행 체제로 전환된 이후 확실한 경기 운영의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터 도산지의 흔들림이 두드러지고 교체 투입된 노재욱 또한 안정적인 볼 배분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공격 흐름이 단절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주전 어포짓 송명근의 장기 결장은 여전히 팀의 가장 큰 공백으로 남아있으며 센터진의 이교호와 양희준이 이탈한 상황에서 네트 앞버티는 힘이 크게 약화되었다. 블로킹 효율이 낮고 리시브 성공률 또한 리그 전체 하위 수준에 머물며 조직 전환 과정에서 전달 미스가 잦은 것도 문제다. 고준용 감독 대행 체제가 경기 내 조정을 통해 세터와 공격수 간의 연결을 보완하려 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팀 밸런스의 회복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홈 구장의 이점이 크지 않은 편이라 순수 경기력만으로 상대를 압도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팀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회복한 모습이다. 러셀의 공격 집중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정지석의 복귀 이후 전위에서의 득점 루트가 한층 다양해졌다. 새로 합류한 이드는 아직 출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러셀과의 공존 가능성을 시험하며 전술적 폭을 넓히는 과정에 있다. 서브와 블로킹에서의 우세가 여전히 뚜렷하며 세트마다의 흐름에서도 급격한 기복 없이 응집력 있는 플레이를 이어간다. 임재영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나 기존 주전진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어 전력 공백이 체감될 정도는 아니다. 특히 세트 중후반부에서 상대 리시브를 흔들어 득점 전환으로 이어가는 과정이 정돈되어 있고 서브 라인업 운영 또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기는 양팀의 리시브 안정도와 세트 중 블로킹 기여도가 명확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이 리듬을 쥐었을 때 후위 공격과 서브로 압박하며 점수를 벌릴 가능성이 높고 삼성화재는 세터진의 불안정 속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효율이 떨어질 공산이 크다. 듀스 상황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전체 세트의 흐름은 원정팀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단일 세트에서 상대의 범실이 늘어날 경우 소폭 접전 양상으로 변할 여지는 있다. 상대적으로 길어진 랠리나 듀스 빈도가 늘어 총점이 다소 높게 형성될 수 있으나 경기 전체의 흐름은 확실히 대한항공 쪽으로 기운 상태다. 오버 양상 속 삼성화재의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세 번째 경기, 도로공사 대 정관장은. 도로공사는 최근 경기 흐름 속에서 리시브 안정감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기 밸런스는 여전히 상위권에 속한다. 어포짓 모마가 정상 훈련을 이어가며 팀의 공격축을 복구한 점은 긍정적이며 레프트 라인과 센터진의 역할 배분이 비교적 명확하게 유지되고 있다. 타나차가 중앙에서 만들어내는 높이 싸움과 문정원의 수비 리딩이 살아나면서 세트 중반 이후 집중력이 떨어지던 전반기와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리시브 라인의 흔들림이 여전히 잔존하지만 공격 효율이 하위 팀들 대비 평균 이상이고 결정 구간에서 모마에게 볼 점유가 집중되는 형태로 운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관장은 자네테의 부상 결장이 팀 내 공격 체계 전체에 큰 균열을 만들어냈다. 자네테가 이마 부상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사이 잉쿠시가 홀로 공격을 책임지고 있으나 레프트 박혜민과 이선우 모두 최근 경기에서 공격 효율이 떨어지며 대응력이 제한적이다. 세터 염혜선의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점도 큰 변수다. 세트 간 조직적 유기성이 떨어지고 빠른 템포의 패스 플레이가 미흡해지면서 세컨볼 상황에서 실점이 잦아지고 있다. 블로킹 비중은 리그 평균 수준을 유지하지만 실제 득점 전환율이 낮고 수비 라인의 커버 리듬도 일정하지 않아 경기 내내 흐름을 반전시키기 어려운 구조다. 양팀의 최근 흐름을 종합하면 도로공사는 홈 구장에서 전반적인 볼 전개 안정성과 사이드라인 득점 유지 능력을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관장은 주포 부재로 인한 공격 루트 제한과 세트 조율력 저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만큼 세트 내 득점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 템포는 도로공사가 주도하되 한두 세트에서는 리시브 흔들림으로 접전 양상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세트별 점수 총합이 낮은 흐름에서 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며 상대의 공격 집중도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수비 라인 싸움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언더 양상 속 도로공사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